안녕하세요. 프롬버텀 멘탈 매니저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아이다룰 수심 규정 편입니다. 수심 규정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짧고 굵게 읽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8.1 일반 CWT 하이범주 바이핀에서는 선수는 자신의 추진력을 위해 돌핀킥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바이핀을 착용한 상태에서 킥을 사용하면 실격이 발생한다. 플러터킥을 차는 바이핀 종목에서 돌핀킥을 사용하면 실격입니다. 바텀 플레이트에 도달한 후에 신경 쓰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돌핀킥을 찰 때가 있으니까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랩과 풀입니다. 손으로 라인을 움켜쥐거나 당기는 동작에 관한 건데요. CWT와 CNF 종목의 경우 선수는 수영으로 하강하고 상승해야 하며 제8.1.5.1 항과 동조 2항에 기술된 상황을 제외하고 경기 중 언제라도 라인을 당기고 잡을 수 없다. FIM 종목의 경우 선수는 당기기 또는 수영으로 하강하고 상승해야 하며 8.1.5.1과 8.1.5.2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외 조항으로 나온 8.1.5.1항과 동조 2항을 제외하고는 어떤 상황에도 라인을 당기고 잡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 또는 실격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외 조항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예외 조항입니다. 선수가 경기 중이고 기도가 물에 잠기는 동안 선수는 페널티나 실격의 결과 없이 한 번만 그랩, 풀, 바텀 플레이트에서 2m 캔디존 내만 허용된다. 도록 3을 참조하며 이러한 면제 조항 이외의 선을 움켜쥐면 10장에 기술된 바와 같이 페널티가 적용된다. 이러한 면제를 벗어난 선을 당기면 실격이 발생한다. 선수가 얼리턴하는 경우 선수는 실격의 결과를 만들지 않기 위해 한 번 줄을 당길 수 있다. 2m 구역은 4.1.18.4 및 4.1.18.5항에 따라 명확하게 표시되고 볼 수 있게 된다. 자, 여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AP 수심에 도달했을 때 모습입니다. 여기 주황색 원이 바텀 플레이트고요. 빨간색 원은 핸디볼, 랜야드 스토퍼입니다. 규정에 보시면 바텀 플레이트에서 2m 내에만 그랩과 풀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랜야드 스토퍼를 기준으로 위로 1m, 아래로 1m, 그래서 총 2m. 이 구역 내에서만 그랩과 풀이 허용된다는 뜻이에요. 이 이외의 구간에서 로프를 잡거나 당기면 페널티나 실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꼭 여기서만 그랩과 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는 그랩과 풀의 차이입니다. 바텀 플레이트부터 2m 내에서 그랩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기는 동작인 풀은 좀 달라요. 특히 CWT 종목에서. CWT는 앞에서 봤던 규정처럼 핀을 차거나 수영 동작만으로 하는 다이빙이기 때문에 2m 구간 내에서 한 번만 당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 이상 당길 시에는 실격당할 수 있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프리이머전은 원래 라인을 잡아당기면서 하는 다이빙이기 때문에 그랩과 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시면 CWT는 1회만 풀 동작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 이상 당기면 실격이 되기 때문에 꼭 유의하셔야 돼요. CWT 넘어가겠습니다. 선수는 자신의 다이빙 동안 라인을 가이드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지대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지지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10장의 규정에 따라 페널티가 적용된다. 이는 선수가 그들의 몸이 라인과 접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제동 또는 정지를 초래하는 것처럼 라인을 지지대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페널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랜야드의 캐러비너를 돌리거나 비틀거나 손으로 제동하는 방법이다.
기록 4를 참조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저희 로프고요. 저희가 이렇게 다이빙을 하겠죠. 근데 이제 프리폴을 떨어지거나 CWT를 할 때 라인과 몸과의 거리를 잃지 않도록 이게 손가락으로 원을 만들어서 로프를 가이드로 사용해 갈 때가 있죠. 이처럼 라인을 가이드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헤드 퍼스트로 내려가다가 갑자기 이퀄이 안 돼요. 그래서 로프를 잡으면서 잠시 멈춥니다. 그럼 자세가 이렇게 바뀌겠죠. 이 다음에 이퀄을 하고 다시 헤드 퍼스트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라인을 가이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지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안 되는 이퀄을 뚫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페널티가 적용된다는 거예요. 꼭 유의하세요. 넘어갈게요. 선수는 택을 수면 위로 가져와서 심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경우 선수는 AP 포인트와 동일한 점수를 받는다. 선수가 심판에게 택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 10장의 규정에 따라 페널티가 적용된다. 이 경우 공식 수심 게이지는 경기 측정의 역할을 하며 모든 측정치는 4.1.22항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 가장 가까운 미터까지 반올림된다. 우리가 다이빙을 할 때 바텀 플레이트에 달려있는 택을 하나 이상 수면 위로 가져와서 꼭 심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이트 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매 경기 후 택이 심사위원단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식 게이지에 표시된 실제 깊이를 AP와 대조하여 확인해야 한다. AP와 RP의 수심 차이의 경우 아이다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사용한다. 측정기기의 깊이가 AP보다 깊은 것으로 나타날 경우 RP는 AP로 설정된다. 바텀 플레이트가 너무 깊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 주최자는 경기 중에 가능한 빨리 바텀 플레이트의 수심을 규정해야 한다. 측정기에 발표된 것보다 얕은 깊이가 있는 것으로 표시되면 택을 배심원에게 전달하지 않는 한 페널티를 적용한다. 바텀 플레이트를 너무 얕게 배치한 것이 명백할 경우 주최자는 경기 중에 가능한 빨리 바텀 플레이트의 깊이를 규정해야 한다. 저희가 대회를 가면 공식 수심 컴퓨터를 차고 내려간다고 했죠. 그래서 AP를 만약에 30m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RP가 그보다 깊은 32m였다든지 아니면 그보다 얕은 28m였다든지 이렇게 명백하게 수심 차이가 너무 날 경우에는 주최자 측이 그 바텀 플레이트의 수심을 교정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수심 규정에 대한 거는 여기가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요한 것만 뽑았기 때문에 정말 짧고 굵게 만들었어요. 이번에 다룰 거는 10장에 나와 있는 페널티 규정인데 이 페널티 규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영상이었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페널티는 저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 규정을 꼭 숙지하고 가야겠죠. 시작하겠습니다. 페널티 규정입니다. 여기서는 페널티가 부과되는 행위들에 대해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수심대회와 관련해 중요한 내용들만 얼른 살펴볼게요. 본 챕터에서 언급된 실수는 실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관련 성과에 대해서는 페널티 포인트가 적용된다. 아이다 경기에는 음수가 허용되지 않는다. 마이너스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바로 실격으로 처리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얼리 스타트. 선수가 오피셜 탑보다 먼저 출발할 경우 5초 단위당 1점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레이트 스타트. 선수가 풀 종목에서 OT보다 10초 후에 출발할 경우 OT 이후 최대 30초까지 5초의 단위당 1점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30초 후 선수는 실격되어 출발할 수 없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OT 또는 OT 이후 30초 이내에 입수를 해야 하는데 OT
10점까지 입수하는 것을 착각해서 얼리 스타트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심 대회의 경우 OT 이후 30초 이내까지 아무런 페널티 없이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OT를 꼭 듣고 입수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OT 이전에 입수하는 것은 페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OT 시간이 12시예요. 근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긴장을 해서 OT가 12시니까 나는 12시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11시 59분 57초에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러면 페널티가 돼요. 하지만 12시 이후 지나서 OT가 지났어요. 다음에 허용 범위인 12시 30초에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무런 페널티 없이 화이트 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꼭 착각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래요. 레이트 스타트. 인도어 종목의 경우 OT 이후 10초 이내, 그리고 수심 종목의 경우 30초 이내 출발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인도어와 수심 종목 모두 30초 이후는 실격 처리돼서 출발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OT 시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선수가 발표한 AP보다 RP가 낮게 나온 경우에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적용된다. 스태틱 종목에서는 RP가 AP보다 낮을 때 초당 0.2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AP 5분 35초, RP 실제 기록 5분 4초. AP와 RP는 31초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페널티 점수는 31초에 0.2점을 곱해서 6.2점이 페널티 점수가 됩니다. 결과 점수는 60.8에서 페널티 점수를 뺀 6.2점을 빼면 54.6점이라고 나와 있네요. 네, 다이나믹 종목입니다. 다이나믹 종목에서는 RP가 AP보다 낮을 때 초당 0.5점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AP가 100m였고 실제 간 거리가 89m입니다. AP와 RP의 차이는 11m가 되고 페널티 점수는 11m에 미터당 0.5점이니까 0.5점을 곱해서 5.5점이 총 페널티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 점수는 총 44.5점에서 55.5점을 뺀 39점이 최종 점수가 됩니다. 수심 분야에서 수심 게이지의 AP보다 얕은 수심이 기록되면 선수가 택을 심판에게 전달하지 않는 한 미터당 1점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AP 50m 및 50m를 했는데 RP가 46.5m가 나왔어요. 거의 4m 정도가 되기 때문에 택이 없다면 얼리턴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P와 RP의 차이가 4m고 RP에 대한 페널티 점수는 4m에 1점이니까 최종 4점이 되겠죠. 택이 없는 경우 페널티 점수 1점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결과 점수는 46점에서 페널티 점수인 4점을 빼고 또 1점을 빼서 최종 41점이 최종 포인트가 됩니다. 저도 이 점수를 계산하는 거는 확실하게 알지 못해서 지금 아이다 인터내셔널에 문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이제 답변이 온다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만 편집해서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심 종목에서 선수가 경기 중에 안전 랜야드를 제거할 경우 안전상의 이유 외에 제거한다면 10점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10점은 어마어마한 점수이기 때문에 랜야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심 종목에서 선수가 심판에게 택을 전달하지 못할 경우 1점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얼리턴의 경우 그 AP와
내가 실제 간 거리의 차이에 따라서 그 거리만큼의 페널티 점수도 적용되지만 택을 전달하지 못하면 택에 대한 페널티도 추가적으로 1점이 적용돼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할 거고, 수심 종목에서 선수가 경기 중에 라인을 잡으면 발생당 5점의 페널티가 적용된다. 제가 아까 그랩과 쿨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 나와 있는 규정 이외에 그랩을 한다면 5점의 페널티가 적용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5점도 굉장히 큰 점수기 때문에 최종 포인트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수심 규정과 페널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장, 8장, 10장의 규정들은 숙지하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대회에서 페널티나 실격 처리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규정은 한 번씩 읽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 규정들을 포함한 제 경험상 느꼈던 꿀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